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2023년 3회 마지막 회차 마무리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공학이고요, 전기산업기사 21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뭘 보고요, 뭘 버려야 될지 자 보자고요. 별표고요. 뇌해 방지인데 뇌해 방지와 관련이 없는 거죠. 거기 보시면 댐퍼죠, 댐퍼.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전선에 뭘 방지한다? 진동을 우리가 뭐한다? 방지하는 거죠. 이게 이제 실기에서도 물어보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잡아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매설지선. 뭐 간단히 보면 얘네들의 역할을 보시면 우리가 말하는 매설지선은 뭘 방지한다? 역섬락을 방지하죠. 네, 역섬락 방지에 기여하고요. 그 다음에 가공지선은 뇌격시의 전선로를 보호하죠. 그 다음에 이제 소호각, 그쵸? 소호각은 이상전압으로부터 애자련을 보호하고요. 즉 섬락이죠. 애자련을 보호하고, 그쵸? 네. 그 다음에 이제 요 놈은 애자련의 전압 분담을 개선하고 있죠. 네. 뭐 이 정도.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죠. 네. 요거는 이제 좀 폭넓게 물어본 거니까 요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댐퍼는 뇌해 방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죠. 자, 지워보겠습니다. 자, 22번. 뭐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이제, 뭐, 반드시 맞춰줘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 보면 22번. 선간거리를 D라 하고요. 전선의 반지름을 R이라 했을 때, 송전선의 정전 용량은, 우리가 말한 이제 송전선의 이 작용 정전 용량, 요 C는 0.0이에요. 짝수홀수 기억하자. 2413. 그 다음에 로그 10의 R분지 D가 됩니다. 마이크로 페러퍼 킬로미터 단위를 갖죠. 이때 문제에서 물어본 건 이 로그 10의 R분지 D와 어떠냐라고 했죠. 로그 10의 R분지 D와 뭐한다? 반비례하네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고요. 우리는 모르더라도요. 항상 로그 10의 R분지 D예요. 뭐든 간에. 뭘 찍더라도 조금만 생각을 하자 이런 얘기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23번. 코로나 방지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죠. 자, 이거 좀 지워볼게요. 23번도 기본적으로 웬간하면 이제 나온다라고 봐야죠. 네, 코로나 방지 대책인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코로나 개시 전압을 봐야 돼요. 우리가 이 M이라는 24.3에다가 M0의 M 안에 델타의 지름 D에 로그 10의 R분지 D라는 요 식이 있습니다. 킬로볼트. 이때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요게 이제 코로나를 방지하려면 이 코로나 개시 전압, 다른 말로 요 임계 전압이 커져야 합니다. 코로나가 발생하는 전압이니까. 이때 M0는 전선계수, M1은 날씨계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델타. 요 놈이 이제 상대 공기 밀도로서 요 놈은 273 플러스 T에다가 0.386의 B로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T는 기온이고요. 그 다음에 B는 기압을 말합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D죠, D. 요 놈이 전선에 뭘 말하냐면 직경을 말해요. 보통 이제 요게 센치로 많이 보는데 저도 이제 센치로 볼게요, 그냥. 네. 자, 보면
이때 요거 이제 R은 도체의 반지름, D는 이제 등가 성간거리 뭐 이런 개념을 갖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요. 사실상 이 전선의 직경을 키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코로나 방지 대책을 보면 첫 번째가 굵은 전선을 채용합니다. 무슨 전선? 굵은 전선을 채용합니다. 두 번째가 복도체 내지 다도체 방식을 선택해요. 이제 복도체 등가 바지름을 키우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뭐가 되냐면 가선 금부를 개량합니다. 뭐 낡은 전선을 교체한다든지 매끄럽게 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전선의 바깥지름을 크게 하죠. 사실 보면 첫 번째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경제성 측면에서 제일 좋은 건 이거죠. 이거 여기에 지금 보면 로그 값이 붙어 있고요. 이 선간거리를 키우면 철탑 규모가 상승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 좋죠.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되냐면 23번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건 잡아주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24번 송배전선로에 사용되는 직렬 콘덴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죠. 지워볼게요. 누구에 대한 설명이다? 직렬 콘덴서. 예. 첫 번째가 이 직렬 콘덴서는요, 선로의 역할을 보면, 요 놈은 선로에 전압 강화를 보상합니다. 두 번째가 이에 따라서 안정도 증진에도 기여합니다. 우리가 P는 X분의 2SER에 뭐가 된다? 사인 델타로서 이때 X가 요게 이제 2S가 되고 요게 2R이라고 했을 때 선로의 유도성 리액턴스인데 여기다가 우리가 직렬로 이렇게 콘덴서를 삽입해주면 우리가 말하는 X는 XL 마이너스 뭐예요? XC가 되기 때문에 이 값이 감소해서 이 값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요 말을 찾으셔야 돼요. 보면 1번 뭐 아니죠. 최대 송전 전력이 오히려 이제 증가하죠. 그 다음에 정태 안정도가 이제 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이 증가하는 개념을 갖고요. 그 다음에 이 2번 부하 변동에 따른 수전단의 전압 변동이 이제 적어지죠. 네. 3번 요 말이 맞죠. 장거리 송전선로의 그 유도성 리액턴스를 감소시키는 거죠. 보상하고 전압 강화를 이제 감소시키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극한 전력이 좀 올라가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이건 잡아주셔야 돼요. 직렬 콘덴서의 역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25번 되겠습니다. 25번. 자, 이거 좀 지워볼게요. 역시 별표고요. 보시면은 3만 kW의 전력을 51kV 떨어진 지점을 송전하는 데 필요한 전압은 약 몇 kW, 이제 킬로볼트인가? 단 스틸식에 의해서 산정한대요. 우리가 경제적인 송전 전압을 말하죠. 요걸 우리는 스틸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 식도 나중에 실기에서 물어보니까 꼭 정리를 해야 돼요. 이때 우리가 스틸식 VS는요. 5.5에 루트에 0.6의 L에 플러스 0.01의 P로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스틸식에서 의미하는 문자들은 모두 키로 단위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때 VS는 경제적인 송전 전압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L 송전 거리를 말합니다. 킬로메타. P는 송전 전력을 말하고요. 킬로와트 개념을 갖습니다. 네.
맨날 요 스틸식은 계산을 할 때 이런 전제 조건을 답니다. 스틸식에 의한다. 예. 자,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 볼까요? 5.5에다가 루트에 0.6에 선로의 길이가 얼마래요? 51km 플러스 그 다음에 전력이 3만 kW니까 0.01에 곱하기 3만 가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두드리면 얼마 나오냐? 100kV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이거 좀 지워볼게요. 자, 26번인데요. 예, 꼭 기억하자. 전력계통의 이제 유효전력과 저는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전력계통의 이 유효전력과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무효전력과의 관계예요. 항상 우리 P, 이 유효전력은요. P 유효전력은 주파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유효전력은 주파수와 관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이 Q, 무효전력은 우리는 이제 이 무효전력은 마음이 급해갖고 그렇죠? 무효전력은 이제 이 전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전력이 변하면 주파수가 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무효전력이 변하면 전압이 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PF 컨트롤, QV 컨트롤 이런 개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전력계통의 유효전력은 누구랑 관련이 있다? 주파수. 꼭 기억하자. 전력계통의 전압은 이제 이 무효전력은 누구랑 관련돼 있다? 전압이랑 관련돼 있다고요. 네. 그래서 전력계통의 전압을 이제 이 조정하는데 가장 보편적인 방법 뭐가 된다? 무효전력이죠.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4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PF 컨트롤, 그 다음에 QV 컨트롤 이렇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27번 보겠습니다. 27번. 일반 회로 정수가 A, B, C, D고요. 4단자 정수가 A, B, C, D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송전단 전압이 상전압일 경우 무부하 시에 무슨 전류를 구하라고 했다? 충전 전류, 즉 송전단 전류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27번에 보시면은 우리가 무부하 시험과 단락 시험을 한다면서 두 가지를 물어보거든요. 이 송전단 전류를 물어봐요. 이 4단자 정수 얘기가 나오면서 무부하 시험과 단락 시험을 하면서 뭘 물어본다? 송전단 전류를 물어본다고요. 우리가 이 전파 방정식 보면 ES, IS라고 하죠. ES는 A의 ER 플러스 그 다음에 B의 IR이 되고요. IS는 C의 ER 플러스 D의 보다 IR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쵸? 이때 첫 번째가 뭐냐면 무부하 시험을 했을 때 우리가 무부하 시험을 하면 이제 이 수전단 전류가 제로입니다. 이 없어지죠. 그럼 이때 이 무부하 시험 시에 뭘 물어보냐면 이 송전단에 흐르게 되는 전류를 물어봐요. IS0라고 해볼게요. 무부하 시험이니까. 그럼 IS0는 뭐가 된다? C에 ER 되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 위의 식에서 요 내가 모르는 ER 값을 얻을 수 있죠. 그럼 뭐냐면 지금 무부하 시험에서 이 S는 A의 ER을 만족하니까 이 R은 A분의 뭐가 된다? 이 S가 되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쏙 집어 여면 돼요. 그러면 요 놈은 AC분의 ER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몇 번이냐면 3번이고요. 여기 하나 더 물어볼 수도 있어요. 뭐냐면 자, 이거 잠깐 지워볼게요. 단락 시험일 때 단락 시험을 할 때 우리는 이 R이 0이 됩니다. 이때
이 단락시의 송전단에 흐르게 되는 전류를 물어볼 수 있어요. ISS가 됩니다. 그러면 자 이번에는 단락 시험을 하면 ER이 제로가 된다며요. 얘가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 ISS는 결과적으로 D에 뭐가 된다? IR이죠. 근데 또 여기서요. 이 S는 뭐가 된다? B의 IR로서 IR을 얻을 수 있죠. 그럼 IR은 뭐예요? IR은 B분지 뭐가 된다? ES가 돼서 얘를 여기다가 쏙 여면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B분지 D에 뭐가 된다? IR이 된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 둘 다 물어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챙겨주시고요. 그래서 얘를 이제 좀 정리해보면 결과적으로 IS0 무부하시 송전단에 흐르게 되는 전류는 AC분의 뭐가 된다? ER이 되고 단락시 송전단에 흐르게 되는 전류는 BD에 뭐가 된다? IR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거를 좀 기억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4단자 정수 얘기가 나오면서 무부하 전류를 물어보면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콘센트에 보면은 코드를 제가 빼버리면 무부하가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단락이 되는 걸 우리가 만지면 어떻게 돼요? 뒤져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D가 위로 올라가고 코드 뽑아버리니까 C가 위에 올라간다. 좀 이런 식으로 좀 같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가 좀 쉬운 문제가 아니죠. 여기서 무부하 시험, 단락 시험을 하면서 얘네들까지 이렇게 보기가 사실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연습을 많이 하지 않는 이상은. 자, 그래서 28번은 좀 저는 선택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냥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코드 뽑아버리는 거 C, 그 다음에 단락이 됐을 때 뒤져버리는 거 D 이렇게 기억하자. 이런 얘기죠. 지워보겠습니다. 자, 28번이죠. 28번은 좀 이제 아무튼 제가 조금은 달리 풀 텐데 어쨌든 이리 풀든 저리 풀든 값은 똑같아요. 22,900V로 수전하는 자가용 수전 설비가 있다. 수전점에 설치한 차단기의 차단 용량이 520MVA일 때 차단기의 전격 차단 전류는 약 몇 kA인가 라고 하네요. 일단 잡으셔야 될 내용인데 우리가 말하는 차단기의 용량은 루트 3에다가 차단기 전격 전압에다가 우리가 뭘 곱하냐면 단락 전류, 이걸 우리가 고장 또는 차단 전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는 단락 전류라고 보시면 돼요. 네. 문제에서는 뭘 물어봤냐면 전격 차단 전류 IS를 물어봤는데 루트 3에다가 결과적으로 VN에다가 차단 용량 되겠습니다. 이때 VN이 뭐냐면 이것은 차단기에 뭘 말하냐면 전격 전압을 말하거든요. 이 차단기의 전격 전압은 VN은 공칭 전압에다가 1.1분의 1.2를 하는 건데요. 이게 왜 제가 좀 특이하냐면 우리나라는 22,900V 차단기는 그러니까 용 차단기는 25.8로 고정적입니다. 이 차단기 전격 전압이 이 식을 쓰면요 이게 안 나와요. 네. 근데 저자분께서는 그냥 거기를 그래서 22,900에 1.1분의 1.2로 하셨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실기 문제라면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봐요. 루트 3에다가 25.8에다가 곱하기 10의 3승에다가 그 다음에 차단 용량이 얼마였냐면 520MVA니까 520 곱하기 10의 6승에다가 마지막에 10의 마이너스 이제 3승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얘가 얼마 나오냐면 11.63kA가 나와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12.5인데 답이 살짝 보면은 요렇게 접근하기를 바라는 것 같기도 하고 거기 12.5죠. 예. 참 조금 애매합니다. 아무튼.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이 4번이 됩니다. 약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이 실기 공부하실 때는요. 요 22,900V짜리 계통에 사용되는 차단기의 전격 전압은 25.8kV예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는 바로 들어갑니다. 그냥. 네.
그래서 요거는 어찌 풀든 사실 요렇게 저자분처럼 풀든 저처럼 풀든 답은 4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정답은 4번이다. 요 차이점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자, 29번 보겠습니다. 29번. 자, 29번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잡으셔야 될 내용이다. 보시면은 송전계통의 중성점을 접지 않은 목적으로 틀린 거예요. 우리가 중성점 접지에 뭐가 된다? 목적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잡아주셔야죠. 첫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Y결선된 요 변압기를 그렇죠? 이 중성점을 대지와 뭐한다? 접지하는 이유죠. 첫 번째가 일선 지락 시 건전상에 사고가 나지 않은 상에 전위 상승을 일선 지락 시 건전상의 전위 상승을 억제하여 기계기구를 보호하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이제 뭐 이상전압 발생 방지 뭐 똑같은 얘기고요. 두 번째가 보호개전기에 확실한 뭘 확보할 수 있다? 동작을 뭐한다? 확보할 수 있어요. 예. 보호개전기가 잽싸게 움직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보시면은 이제 뭐 저는 조금 이 위치를 바꿨죠. 세 번째가 요게 저는 이렇게 볼게요. 단절연이 가능하여 기기값이 뭐가 된다? 이제 저렴해지죠. 단절연이 가능하여 기기값이 저렴해지고요. 마지막 네 번째, 거기 보면 이 소리액터 접지 시에는 일선 지락 시 이 아크를 소멸해버리죠. 이 소리액터 접지 시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올 수 있는데, 예. 거기 보면 이 잘못된 건 뭐냐면 3번이 틀렸어요. 네. 보면 차단기 용량 증대와는 사실은 관련이 없어요. 이 중성점 접지는요. 일선 지락 시 지락 전류의 크기와 건전상의 전위 상승 때문에 우리가 이걸 배우는 거지 차단기 용량 증대와는 관련이 없다 이런 뜻이죠.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이렇게 이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워볼게요. 저자분처럼 목적을 정리하셔도 되고요. 저처럼 목적을 정리하셔도 관계없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 얘기가. 네. 자, 보시면 30번 보겠습니다. 30번. 요거는 이제 무조건 봐야죠. 네. 단상변압기 세대를 델타로 운전하여 한 대가 고장났을 때 V결선할 경우 델타 결선에 대한 V결선의 출력비는 V결선이죠. V결선. 요것은 델타 운전 중 우리가 한 대 고장 시에 뭘 한다? 두 대로 삼상 전력을 뭐 한다? 부담하는 거죠. 이때 첫 번째가 V결선 시 뭘 말한다? 출력을 말한다. PV라고 할까요? 이것은 루트 3에 뭐가 된다? P1이 되겠습니다. 이때 P1은 뭐냐면 운전되는 변압기 몇 대 용량? 한 대 용량을 말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V결선 시 이용률을 말합니다. 무슨 율? 이용률. 이 V결선의 이용률은 이런 개념이죠. 두 대를 이용하고 있지만 실제 출력은 루트 3배밖에 얻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없어지면 얘가 얼마가 나온다? 86.6%.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장전에 뭘 말한다? 출력비를 말하죠. 우리 고장전 출력비는 3배의, 이제, 지금 고장전에는 우리가 뭐였어요? 델타 결선 했었죠. 그 다음에 지금은 V 결선을 하니까 요것은 3배의 P1에서 루트 3의 P1이 된 거죠. 그쵸? 그럼 결국에 이렇게 날아가면 얘가 뭐가 된다? 57.7%가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네 번째, V 결선 운전 중 고장나서 다시 한 대가 복귀했대요. 한 대 복구 시 뭐가 된다? 출력 증가분을 말해요. 출력 무슨 분? 증가분. 그러면 V결선을 운전하다가 다시 뭐예요? 델타 결선으로 돌아가니까 V결선 출력은 루트 3의 P1이고 델타 결선의 출력은 3배의 P1이니까 이들 사이에 루트 3의 관계가 있네요. 그래서 뭐가 된다? 루트 3배가 되죠. 마지막 다섯 번째, 변압기 몇 대? 4대로 운전 가능한 3상 최대 출력이에요. 이것은 V 결선된 변압기와 2대를 갖고 V 결선된 변압기를 병렬 운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V 결선 출력의 몇 배다? 2배가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문제에선 지금 요거 물어본 거죠. 출력비. 그래서 57점 뭐가 된다? 7% 되겠다.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되겠습니다. 31번 보겠습니다. 31번. 네. 자, 보자. 전력계통의 인터록에 대한 설명으로 뭐가 된다? 적합한 거거든요. 우리가 차단기와 단로기에 따른 이제 인터록인데요. 자, 이 단로기와 차단기는 인터록을 둔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로기죠. 이 단로기는 무부하 전류만 개폐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로 언제 사용하냐면 회로의 접속 등을 변경하면서 기기의 점검 내지 뭘 한다? 수리 등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면 이런 식으로 단로기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차단기가 있을 때 우리는 얘네들을 이제 차단기는 부하 개폐가 가능하고요. 부하 개폐가 가능하고 고장 전류를 차단할 수 있죠. 네, 차단기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는 차단기만 다 쓰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얘네들을 적절히 배치하는데 여기서 인터록은 뭐냐면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요. 무조건 단로기를 조작 내지 개폐한다고 그래요. 단로기를 조작 개폐하려면 또는 한다면 반드시 그렇죠? 반드시 차단기는 뭐 해야 된다? 열려 있어야 돼요. 단로기를 조작 내지 개폐하려면 반드시 차단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열려있는 상태, 즉 개방된 상태. 요 열려있다는 얘기는 차단기가 회로를 차단한 상태가 돼야 되죠. 그쵸?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보면 얘가 단로기고요. 얘가 차단기라고 했을 때 이것도 물어봐요.
아무 말이 없으면 왼쪽이 전원이고요. 오른쪽이 뭐가 된다? 급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우리가 정전을 하고 싶대요. 정전을 한다는 얘기는 단로기도 투입된 상태고 차단기도 투입된 상태죠.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 위에 말만 기억하면 돼. 단로기를 조작하려면 무조건 차단기는 차단된 상태여야 되죠. 그럼 먼저 정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 먼저 우리가 이제 조작하면 안 되죠. 얘를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 오프 시켜야죠. 그래서 CB를 먼저 오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뭐 한다? DS를 오프 시켜야죠. 그쵸? 예. 반대로 급전을 한대요. 급전. 급전은 투입하는 거잖아요. 다시 정전 상태에서 다시 복전시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얘가 뭐예요? 얘도 오프 상태고 지금 정전 상태니까 얘도 오프 상태니까 누구 먼저? 얘를 조작하려면 어찌됐든 얘가 뭐예요? 오프 상태여야 되네. 그러면 DS ON 그 다음에 CB ON 이런 개념을 갖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제 여기서의 인터럽 개념은 뭐냐면 만약 사람이요 실수로 그쵸? 차단기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단로기를 만지면 동작이 안 되도록 전기적인 안전장치를 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 보면 즉 인터록 장치를 두어 부하가 통전됐을 때 단로기를 열 수가 없도록 해줘라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인터록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차단기가 열려 있어야만 뭐가 된다? 단로기를 닫든 뭐라든 뭘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단로기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풀이를 보면 부하 전류를 개폐할 수 없기 때문에 차단기가 열려 있어야만 어떻게 한다? 단로기를 열고 닫는다는 얘기는 조작, 개폐한다는 얘기잖아요. 이 말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자, 32번 보겠습니다. 32번. 전력용 퓨즈는 주로 어떤 전류를 차단하냐고 하는데 주로 이제 아무 말이 없는 전력용 퓨즈는 우리가 가장 가혹한 사고인 단락 전류의 차단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PFR라고 하거든요. 이 파워 퓨즈는 주된 목적이 단락 전류를 차단합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2번입니다. 이거는 뭐 여기서 뭐 더 나아가지 않고요. 33번 보겠습니다. 이건 별표죠. 실기에서도 잘 물어보니까 변류기를 점검할 때는 2차 측에 과전압에 따른 소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얘를 단락시켜야죠. 그래서 우리 CT 요놈 보다 계기용 뭐가 된다? 변류기 되겠습니다. 요놈은 대전류를 소전류로 변류하여 역할이 계기나 계전기에 뭐한다? 전원 공급합니다. 그래서 요놈은 2차 측 전압, 그러니까 2차 전류가 몇 암페어다? 표준이 5암페어가 표준이죠. 알고 있으셔야 되고요. 요놈 같은 경우에 지금 이 문제처럼 얘는 반드시 점검 시에 어떻게 한다? 2차 측을 뭐 한다? 단락해 줘야 돼요. 그 이후로는 과전압에 따른 절연 파괴를 방지합니다. 그래서 변류기 2차 측을 어떻게 한다? 단락한다.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4번도 저 개인적으로 좀 별표입니다. 네. 요런 거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변압기 용량을 계산할 줄 아셔야 되는데요. 네. 34번이죠. 네, 보시면은 총 부하 설비가 160kW, 수용률이 60%고요. 부하의 역률이 뭐가 된다? 80%인 수용가에 공급하기 위한 변압기 용량은 우리가 말하는 이제 변압기 용량인데요.
단위를 잘 봐야 돼요. 변압기 용량인데, 우리가 이제 저자분은 이제 합성 최대 전력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동률은 개별 수용 뭐가 된다? 최대 전력이라는 값을 뭘로 나눴다? 합성 최대 전력으로 우리가 나눈 개념이죠. 그렇죠? 얘는 곱하기 100을 하지 않죠. 그래서 요 값은 항상 이제 뭐가 된다? 이제 이런 개념을 갖죠. 자, 이때 우리가 변압기 용량을 여기다 맞추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변압기 용량은 이제 합성 최대 전력에 맞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자가 이제 개별 수용 최대 전력이 합의되는데요. 이때 우리가 최대 전력은 설비 용량과 수용률의 곱입니다. 지금 보면 설비 용량이 얼마예요? 160 곱하기 뭐가 된다? 0.6이 되는데 이 설비 용량의 단위가 지금 킬로와트 개념이죠. 그러니까 물어볼 때 우리가 킬로볼트 암페어로 물어봤으니까 저는 요식 좀 중요하게 생각해요. 코사인 세타는 PA분의 P다. 얘는 킬로볼트 암페어고요. 얘가 킬로와트죠. 지금 킬로와트를 킬로볼트 암페어로 표현하려면 결과적으로 얘를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면 유효 전력을 뭘로 나눈다? 역률로 나누게 되면 결과적으로 요게 무슨 표현이 나온다? 킬로볼트 암페어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다 역률을 나누셔야 돼요. 우리는 부등률이 없으면 부등률은 1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이제 부등률이 1이고요. 그 다음에 역률이 얼마냐면 이제 0.8이죠. 0.8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드리면 얼마 나오냐면 얘가 이제 120 나와요. 네.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보셔야죠. 네. 자, 그 다음에 35번 보겠습니다. 35번. 유효납차가 얼마냐면 30. 그 다음에 출력이 2만. 그 다음에 수차발전기를 전부하로 운전할 경우 1시간당 사용량은 수량은 약 몇 메타 3승인가 라고 하네요. 유량을 물어본 거예요. 유량. 네. 자, 그러면 지금 수차 및 발전기의 효율이 각각 95에 80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건 좀 봐줬으면 하는데 좀 특이한 게 뒤에 붙은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이 이론 수력은 9.8에 QH에 주어지는 효율을 싹 다 곱한다고 보시면 돼요. 효율을 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값은 뭐냐면 이제 유량을 알아야 되는데 이 각각 발전기의 효율이랑 수차의 효율이 주어졌으니까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때 Q를 물어본 거예요. Q는 9.8에 H에 리타 G에다가 리타 T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P 되겠죠. 그러면 지금 값이 얼마였냐면 전력량이 2000이고요. 2000. 여러분들 이때 요 값이 킬로와트이기 때문에 10에 3승 하시면 안 돼요. 자, 9.8이죠. 그 다음에 유효 납차가 얼마예요? 30. 발전기 효율이 얼마가 되냐면 이제 0.95죠. 0.82. 그 다음에 수차의 효율이 뭐가 된다? 0.95. 이때 얘를 계산하면 얘가 얼마 나오냐면 8.73 메타 3승파 뭐가 된다? 세크가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냐면 1시간당의 수량을 물어봤으니까 여기에 요 계산한 요 8.73에다가 얘가 초당이니까 60에다 60을 곱해야죠. 그래서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대략 31,428 메타 3승 퍼 아워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얼마가 되냐면 요 31,500 되겠네요. 4번인가요? 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이 좀 특이했죠. 여기 부분이. 넘어가 보겠습니다. 36번. 화력발전소의 열 사이클에 따른 그 열 효율에 대한 향상 방법이 아닌데요.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전혀 열과 관련되지 않는 놈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냐면 거기 보면 1번 조속기는 항상 발전기에 뭐예요? 회전수를 조절하는 이 발전기의 회전수가 항상 뭐예요? 일정하도록 조절하는 그 장치일 뿐이지 열 효율과는 전혀 관련이 없죠. 36번에 보시면 이것도 그냥 좀 그냥 막연히 버리지 말고요. 저는 좀 이 별표에 반세모 좀 주고 싶네요. 그래서 열 효율 향상 대책이 아닌 건데 와 관련이 없죠. 이 조속기는 이렇게 써줘야 돼. 이 조속기라는 가바나라는 요놈은 열 효율과는 관련이 없다고요.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우리가 재생 사이클 보면 거기 보면 2번에 있죠. 이건 잠깐 말씀드리면 재생 사이클은 우리가 이 급수 가열기를 설치해 주는 거죠. 그래서 보일러에 공급되는 그 급수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미리 가열해 주면 당연히 보일러는 따뜻한 물을 먼저 받으니까 어때요? 아무래도 얘를 데우는 그런 이 연료 소비량이 줄어들죠. 그 다음에 제열 사이클. 보통 고압 터빈에서 팽창 중인 그 증기를요, 압력이 저하한 증기를 다시 제열기를 통해서 재가열한단 말이에요. 네. 이것도 열 사이클 하나고요. 그 다음에 절탄기, 그쵸? 이코노마이저. 과열기를 통과한 그 배기가스의 여유를 회수해갖고 급수를 가열하고요. 공기열기 똑같습니다. 공기를 우리가 이제 따뜻하게 가열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고압이나 고온 증기의 채용과 과열기를 설치한다. 맞습니다. 이제 요놈들도 전부 다 뭐가 되냐면 열효율 향상 대책이지 조속기와는 좀 관련이 없어요. 이것은 발전기 회전수를 항상 일정하게 해주는 놈이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7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보면 여러 번 나왔어요. 좀 보시라고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에 그 원자로에 냉각제 밑줄 쳐주실래요? 냉각제. 네. 이 냉각제는 중성자의 흡수단 면적이 작아야 됩니다. 요거 하나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원자로에 뭐가 되냐면 냉각제죠. 이 원자로의 냉각제는 중성자의 흡수 단면적이 작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1번. 요것도 따로 여기도 너무 많이 접근하지 마시고요. 요거 하나만 좀 보시면 좋아요. 냉각제 부분에서 요게 은근히 대놓고 잘 물어봐요. 안 되면 그냥 확인만 해주시는 문제. 38번 보겠습니다. 또 그냥 막 버리지 마시고요. 좀 이렇게 좀 치고 싶네요. 예. 38번. 충전된 콘덴서에 에너지를 이용해서 트립하는 방식으로요. 정육이나 콘덴서로 구성되어 있는 차단기의 트립 방식인데 우리가 이 차단기에 트립 방식의 종류가 됩니다. 이게 차단기가 동작한다는 게 이제 우리가 트립한다고 하는데 요거의 종류가 뭐냐면 첫 번째가 거기 보면 과전류 이렇게 먼저 할게요. 직류 전압 뒤에 다 트립 방식이고요. 두 번째가 부족 전압 세 번째가 콘덴서 지금 요거 네 번째가 바로 과전류 트립 방식이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실기 가면 요거 방식 4개 쓰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말한 콘덴서를 이용한 트립 방식 CTD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요거 요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콘덴서 트립 방식이 됩니다. 3번. 요 문제는 좀 그냥 사실 거기 보면 콘덴서의 에너지에 의한 트립이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저는요 요거는 4가지 정도는 쓸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버리지 마십시오 이 문제. 그래서 보면 차단기 트립 방식에는 CT 2차 전류에 따른 트립 방식 그 다음에 DC 전압 방식, 직류 전압 방식, CTD 방식 바로 콘덴서 트립 방식이 있죠. 네.
이때 CT 2차 전류가 이제 사실 이 과전류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CTD 방식은 콘덴서 트립 방식은 충전기로 교류를 정류하여 콘덴서로 충전하고 그 방전에 의해 트립 코일을 여자하는 트립시키는 방법으로서 정류기와 몰로 콘덴서로 구성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네요. 요거 이제 네 가지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39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여러 회선의 비접지인 삼선식 배전선로에 방향지락 계전기와 선택지락보호, 이제 이 방향지락 계전기를 이용해서 선택지락보호를 하려고 한다. 이때 필요한 것은 39번인데요. 요것도 요즘에 나오는 유형의 문제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버리시면 안 되고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선택지락 계전기죠. 이게 이제 SGR이거든요. 이 선택지락 같이 이 계전기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 회선 내지 다 회선의 지락 사고를 우리가 이제 선택 차단하죠. 이때 요 선택 지락 계전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제 이 조합되는 걸 물어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요거 GPT예요. GPT와 뭐냐면 거기 보면 ZCT죠. 요 두 가지. 이렇게 거기 보면 SGR 선택 지락 계전기랑 GPT 접지형 계기용 변압기랑 ZCT 영상 변류기가 이제 더해진다는데 우리가 이 GPT는 비접지 회로에 지락 시에 얘는 영상 전압을 검출하고요. 그 다음에 요놈 같은 경우에는 비접지 회로에 지락 시 영상 전류를 검출합니다. 여기서 요 선택 지락 계전기와 이제 이 조합되는 거 필요한 거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GPT랑 ZCT 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 되겠습니다. 잡으셨으면 해요. 그 다음에 40번. 자, 이거는 뭐 주는 문제죠. 네, 그래서 34만 5천 볼트 초고압 송전선로에 사용되는 현수애자의 1년에 현수되는 애자의 수를 말하는데요. 이 전압에 따른 애자의 수량 되겠습니다. 이거 현재 현수애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 지역마다 다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정리한 건 정확한 건 아니지만 문제를 푸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전압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현수되는 애자의 수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2,900볼트는 이거를 킬로볼트라고 하자. 22,900볼트고요. 66,000, 154, 345, 그 다음에 765 되거든요. 요게 보통 2개에서 3개, 요게 5개, 요게 10개, 요게 20개, 요게 40개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765는 66개도 있는데, 뭐, 그거는 지역이나 뭐 이런 특성까지 고려하고 불량해자, 이런 거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다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3, 4, 5라고 했죠. 대략 몇 개? 20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다음에 이제 다음 장에 보면 저랑 비슷하게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66,000 대충 5개, 220은 저기 아니죠. 보면 154 보면은 이제 10개, 그다음에 3, 4, 5 이렇게 이제 이 20개, 그다음에 765 이제 40개. 중간에 이제 220은 따로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2023년도 3회 전기산업기사 전력공학에 대한 해설이었습니다. 잠깐 빨리 한번 보면 21번, 22번
그다음에 23번, 24번, 25, 26 보셔야 되고요. 27번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그냥 4단자 정수 나오면서 모부화 시험 내지 단락 시험 나오면 모부화 시험 코드 뽑아버리는 거, 단락 시험 뒤져버리는 거 이렇게 기억하고요. 8번은 아무튼 좀 특이해요. 그 부분은 감안해서 봐주시고요. 25.8로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29번 요거 이제 여러 번 나왔던 문제 하셔야 되고요. 30번 하셔야 되고 31, 32, 33, 34 하셔야 되고요. 35번은 조금 그 뒤에 부분이 어쨌든 1시간당의 그 수량 물어봤었죠. 근데 사실 보면 조금 그 우리가 기본적인 이론 수력 문제를 봤을 때 그렇게 좀 버릴 문제는 또 아니라고 좀 봅니다. 36번. 이것도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쵸? 조속기는 발전기 회전수랑 관련이 있지, 열 효율을 향상하는 그런 것과는 관련이 없다. 37번은 요거 하나만 기억해주세요. 이게, 이, 냉각제에 대한 구비 조건이 아닌 거, 중성자의 흡수단 면적이 적어야 되는데, 맨날 크다, 이렇게 나옵니다. 38번도 저 개인적으로 요 네 가지 종류를 기억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단계 트립 방식의 종류죠. 그 다음에 39번, 요거는 이제 SGR에 대해서 조합돼야 되는 거 물어보면 GPT랑 ZCT 30번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좀 이제 발전공학 문제들이 조금 약간 까다로웠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나머지는 좀 그래요. 그나마 이제 여러분들 그 38번, 차단기 트립 방식의 종류. 근데 요즘에 이게 잘 보여요. 네. 어쨌든 실기랑 관련이 있으니까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2023년도 3회 전기산업기사에 대한 해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어느 시점에 이 동영상을 보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준비하시는 그 시점에 모두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생하셨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